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림책으로 이야기 나눌 책은요. 전래동화 견우와 직녀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유명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대해서 교재로, 부분 교재로서 많이 거론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그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사실 낯설어하는 아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전래동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읽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선정하게 됐고요. 그 전래동화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이야기의 분명히 흐름이 기승전결로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흔히 뭐 그림책을 통해서 여러 창작 그림책도 보고 유명한 뭐 해외 그림책도 많이 보고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 맥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통해서 이 흐름을 파악하면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런 맥락을 아이들이 충분히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책도 전래동화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고요. 아이들에게 토론거리라든지 생각거리를 주는 그런 교훈적인 전래동화도 많이 있는데요. 견우와 직녀 이야기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그럼 표지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보고 떠오르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질문이 떠올까요? 표지가 보여주는 한계적인 그런 장면이지만 시사점도 많이 있어요. 네, 뭐 여기서 이 여자분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이게 이제 전래동화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시점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전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위쪽에 남자처럼 생긴 이 분은 어떤 일을 할까요? 견우와 직녀라고 하는데 누가 견우이고 누가 직녀입니까? 조금 암시적인 그런 이름도 있죠. 그리고 이 둘은 어떤 사이일까요? 그리고 뭐 이 둘은 어디에서 사는지요? 뭐 그리고 이 둘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때 훨씬 이해가 쉽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네, 각자 한번 질문해보고요. 선생님과 한번 질문 나눈 것도 참고해 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하늘나라에는 옷감자는 처녀 직녀가 살고 있었대요. 직녀는 마음씨도 곱고 예쁜 데다가 부지런하게 배틀 앞에 앉아서 옷감을 열심히 짰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직녀가 짠 옷감들은 결이 고와서 온갖 하늘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 그러는데요. 직녀가 짠 옷감으로 갖가지 옷을 지어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소를 모는 총각 견우도 살고 있었는데요. 견우도 마음씨 착하고 늠름한 데다가 부지런히 일했다 그러는데 견우가 넓은 밭에서 소를 모는 장면은 믿음직스럽고요. 견우가 갈아놓은 밭에 사람들은 온갖 곡식을 심어서 걷어들이기도 했답니다. 이 둘이 결혼하면 정말 잘 어울릴 거야 하면서 하늘나라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말했는데요. 소문이 날개듯 단듯 임금님 귀에까지 들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한 쌍이 될 거야 하면서 임금님은 견우와 직녀를 결혼시켰다고 하거든요. 이때 꽃과 물고기, 새들까지도 춤추며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견우와 직녀는 결혼하고 나서요. 하던 일을 싹 접어두고 매일같이 놀기만 했대요. 옷감 생각도 밭 생각도 그만 다 했고요. 와둥둥 뱃놀이, 꽃놀이에 푹 빠져버렸다죠.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옷감짜기를 하나, 밭갈기를 하나, 어쩌려고 저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몇 번을 말해도 듣지 않고 놀러만 다니자 드디어 임금님은 견우와 직녀에게 큰 벌을 내리고 말았어요. 어떤 벌일까요? 감옥에 가두는 걸까요? 네. 당장 견우는 동쪽 하늘의 별로, 직녀는 서쪽 별로 떠나도록 한 것이에요. 이들은 임금님의 큰 벌을 받고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하지만 너무 늦은 일이었어요.
임금님은 1년에 단 하루 7월 7일에만 은하수 강가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네, 견우와 직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고요. 견우는 동쪽 별에서, 직녀는 서쪽 별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간절하게 기다리던 7월 7일이 되자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강을 향해서 걸음을 재촉했는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건널 수 있는 이 거리는 너무나도 멀어서 은하수 강가에 닿았지만 이 둘은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건널 수도 있는 다리도 없고 배도 없어서 아득한 강 건너 서로를 애타게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 놓아 울었다 그래요. 눈물은 끊이지 않고 은하수강을 넘치도록 흘렀고요. 눈물은 구름을 뚫고 땅에 세상으로 흘러내렸는데요. 사람들이 사는 땅에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 내렸대요. 집이 다 떠내려가고 숲이 물에 잠길 지경이 되니까 보다 못한 동물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를 그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은하수강 위로 직녀와 견우가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은하수 다리를 놓게 해서 까마귀와 까치가 날개를 치면서 하늘로 올라와서 서로의 꽁지를 물고 끝도 없이 줄을 이어서 기다란 다리를 놓았죠. 이 다리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작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새들이 오작교에서 만난 견우와 직녀는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안타깝게 여겼는데요. 네, 서로 만나서 기쁨을 나눈 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헤어지는 아픔이 있고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7월 7석이 되면 비가 오는 건 마찬가지고요. 다시 1년을 헤어져야 했기 때문에 견우와 직녀가 매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졌기 때문에 7월 7석량이 되면 항상 비가 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출판사 상관없이 전래동화는 여러 출판사에서 많이 발간되고 있는데요. 책 한 권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골라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한 장면을 떠올려보고 왜 기억에 남았는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 둘이 오작교 위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눈물 때문에 홍수가 났을까. 이 홍수가 난 것을 동물들이 안타까워 여겨서 불쌍해서 오작교를 낳아주는 장면이고요. 그곳에서 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둘이 1년 동안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때 만났을 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 잊지 못해서 또 헤어지기 싫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불러다 놓고 큰 벌이를 내리는 장면도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임금님이 너무 야속하다. 어찌 자기 자식인데 임금님도 만날 수 없는 먼 곳까지 둘을 떨어뜨려 놓고 벌로 응징하는 모습 너무 가슴 아프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하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자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네, 책을 읽고 내용 질문 한번 각각의 장에서 한 편씩 뽑아보는 것도 좋겠지요. 하늘나라에서 옷감을 짜는 처녀는 누구인가요? 그 직녀라는 아이, 그 처녀의 이름이 한자말이죠. 그죠? 뭔가를 이렇게 옷감을 짜는 직에다가 계집녀라는 걸 써서 직녀라고 하는 것 같고요. 네. 하늘나라에서 소를 모는 종각. 견우죠. 그 다음 견우와 직녀가 결혼하고 나서 한 일. 간단한 이야기가 쉬워서 내용 질문 해보고 맞춰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내용 질문을 다 했으면 생각 나누기 한번 해보는 거 좋겠죠. 사실은 이야기를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면 의문하는 상황도 많고요. 왜 이랬을까 고민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건데요.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살피는 시간이 생각 나누기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문제여서 하늘나라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또 임금님한테 얘기해서 임금님이 큰 벌을 내렸는지 얘기해보면 좋겠죠. 견우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견우가 돌보던 소들은 뭐 제대로 자랄 수도 없고 소들도 죽을 것이고 밭갈기도 하지 못하면 농사 짓는 것도 어려움이 많겠죠. 그다음에 직녀도 배를 짜지 않으면 하늘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 옷을 해보였는데 옷을 만들 수 없어서 뭐 날씨에 따라 추울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둘이 결혼하기 전에 정말 성실하게 일했던 그 부분을 부각한다면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견우와 직녀가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했을 때 그 옥황상제 임금님은 참으로 부끄럽잖아요.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인데 자기 자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너무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 임금님의 뭐 자녀, 뭐 사위는 열심히 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 모범을 보인다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다면 임금의 권위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임금님이 이렇게 큰 벌을 내린 것도 더욱더 사람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 어떤 교훈,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느낌도 들었답니다. 자, 임금님 견우와 직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임금님 견우와 직녀를 용서해주세요. 두 사람도 잘못을 뉘우쳤을 거예요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있겠죠. 임금님 너무 벌은 줄 수 있으나 1년에 한 번 만나도록 하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가혹하고요. 너무 벌을 엄하게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벌로 이들이 스스로를 뉘우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견우하고 직녀에게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열심히 일하고 잘 지낸다면 임금님께서도 화를 푸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줄 수 있고요. 견우와 직녀 또 두 사람의 사랑만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만 견고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뭐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만약에 동물의 입장이라면 견우와 직녀에게 은하수가 멀긴 하지만 우리가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번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둘의 사랑 식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견우와 직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야기가 어렵지 않은 이야기지만 또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답니다. 견우와 직녀가 각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놀다가 임금님께서 둘에게 1년에 한 번만 만나도록 하는 엄한 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엄한 벌을 내린 임금님의 행동은 바람직한가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는 거예요. 네, 임금님의 한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임금님의 한 행동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면서 왜 그랬는지 한번 이유도 살펴보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친구는요, 견우와 직녀의 잘못의 크기에 비해서 1년에 한 번 만나게 하는 거는 너무 심한 벌이다. 이 둘은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사이인데 떨어져 살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1년에 한 번 만나게 하는 거는 너무 심하지 않냐. 뭐 한 달 정도만 떨어져 있게 하고 그 친구들이 한 달 동안 성실하게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 임금님, 아버지까지도 그 자기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의 얼굴도 못 보면서 이렇게까지 벌을 내려야 되나 또 이유를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임금님의 한 행동은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는요. 견우와 직녀가 불쌍하긴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놀러 다닌 것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 또 심한 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견우와 직녀가 하늘나라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임금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임금님을 따르거나 임금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정말 감정에 치우치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봐주지 않고 벌을 내림으로써 나라의 기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님이 그렇게 강한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금님의 한 행동은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 둘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여러 친구들도 있는데, 대안이 있다면 우리가 또 대안을 얘기해서, 임금님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얘기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대안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입니까? 선생님은 한 달 정도? 한 달이 너무 약하면 한 3달 정도 떨어져서 서로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서로 각자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 둘을 용서해주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3개월이 지나면 습관으로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견우와 직녀가 옛날에도 성실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니까 3개월 정도만 떨어져서 각자 반성을 하고 만나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살게도 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임금님 얼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다양한 전래동화가 우리에게 많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책에서도 읽어볼 수 있는데, 견우와 직녀에서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려고, 교훈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무엇일까요? 네, 성실함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어떤 친구는 책임감도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성실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성실하게 살지 못할 때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임금님의 딸이고 사이기 때문에 큰 벌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성실하지 않고 나태하고 자기 할 일 하지 않았을 때 그 벌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떤 피해가 가져오고 자신에게는 어떤 손해가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성실이란 항목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성실과 근면을 강조하려고 이 글을 썼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견우와 직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각자의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장면을 보면서 그 동물들이 감동을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보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지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다 도와준다고 하는 우정도 있을 거고요. 동물들이 견우와 직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 희생 정신도 볼 수 있잖아요. 헌신하는 모습. 그래서 진짜 하늘이 감동해서 이 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장면도 연출되는데요. 네, 사랑, 우정, 헌신적인 모습도 이 견우와 직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 전래동화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덕목도 추가로 한번 얘기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견우와 직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간단한 글쓰기를 여러분이 꼭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크게 3문단으로 나눠보았는데요. 책 속에 표지를 보고 느꼈던 거라든지 제목을 들고 어떤 상상이 들었는지 책 속에 간단히 해보고 줄거리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줄거리 간추려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은 소감도 적어보면 알찬 한 문단이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거고 또 왜 기억에 남았는지,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이 장면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는 것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글로 나타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견우와 직녀에 대해서 임금님의 한 행동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어떻고 생각에 따르는 이유는 뭐고 이유에 따르는 근거는 어떻게 낼 것인가 생각해서 한 문단으로 글쓰기를 해보면 세 개의 문단으로 훌륭한 글쓰기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꼭 글쓰기 해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견우와 직녀에 대해서 우리 전래동화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알아보고요. 각 인물이 갖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